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54.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무찌르다. 강유와 양이는 공명의 유언대로 곧바로 군사를 물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에게는 군대의 후방을 맡기기로 하였지요. 이 소식을 위원에게 전하기 위하여 비위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군사를 물린다고? 승상께서 돌아가셨으나 아직 내가 있지 않소. 나는 군사를 이끌고 사마이를 쳐서 기어코 중원을 되찾겠소. 위원은 후퇴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승상께서 내 계획에 따르기만 했어도 장안은 벌써 우리 손에 있었을 것이오. 그런데 지금 나보고 한낱 약해 빠진 문간의 뒤를 호위하란 말이오? 어림도 없는 소리. 비위는 호통치는 위원의 말에 대적하지 않고 맞추어 주었습니다. 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양이는 문간이라 군사를 다루는데 서툴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양이를 설득해 보도록 하지요. 비위는 위원의 편을 드는 척하며 빠져나와 양이에게 위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과연 승상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계획대로 움직이시지요. 강유 장군, 그대가 후방을 맡아주시오. 이어서 마대를 불러 말했습니다. 장군은 돌아가셔서 군대를 철수시키시오. 혹시 위원 장군이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장군의 군대만이라도 이끌고 철수하시오. 이렇게 명을 받은 마대는 위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양이가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위원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양이, 내가 감히 나에게 대적하려 들다니. 위원은 서둘러 병사들을 시켜 성도로 가는 길목을 막으라 했습니다. 마대 장군, 그대는 어쩌겠소? 나를 따르겠소? 이에 마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양이와는 맞지 않습니다. 기꺼이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이후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양이를 뒤쫓았습니다. 한편 사마이는 오장원을 가득 메우고 있던 병사들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필시 공명이 죽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다. 어서 뒤를 쫓아라. 사마이는 서둘러 군사를 출진시켜 후퇴하는 초기의 군대를 무찌르고자 했습니다. 사마의 일행이 총나라 군대를 따라잡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울리더니 총나라 군대들이 돌아서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울리는지 모를 북소리가 둥둥둥 들려왔습니다. 사마이는 놀라서 말을 급히 세웠습니다. 그때 숲 사이로 한 승상 무양우 제갈량이라는 글자가 쓰인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장수들의 호위를 받는 사륜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하얀색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윤건을 쓴 채 기푸채를 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마이의 눈에는 틀림없는 공명이었습니다. 공명의 술수에 또 걸려들었구나. 네 이놈 사마이, 또 우리 승상의 계략에 말려들었구나. 어디 이번에도 달아나 보거라. 강유가 뛰어나와 군사들을 이끌며 사마이의 군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함정에 빠진 것을 직감하고 전군을 후퇴시켰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군대의 대형은 흐트러졌고 뒤쫓아오는 초기의 병사들에게 많은 위나라 병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50리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후 겨우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군대는 공명이 죽고 퇴각 중이었으며 수레에 타고 있던 것은 가짜 공명이었다는 것이죠. 공명은 참으로 천하에 견줄 사람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구나. 초기 물러난 마당에 사마이도 더 이상 오장원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군대에게 요충지를 지키게 한 뒤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사마이의 추격을 따돌리고 공명의 시신을 성도로 모시고 있던 양의 일행 앞에 위원이 나타났습니다. 큰일이구나. 위원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거늘. 위원 혼자라도 어려운데 마대까지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이때 양이는 공명이 죽기 전에 준 비단 주머니를 생각해냈습니다. 승상께서 위급할 때 이것을 열어보라고 하셨소. 양이가 열어본 비단 주머니에는 작은 편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양측이 맞붙어 싸우기 직전에 열어보시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지요. 양이는 편지를 뜯어 읽어보더니 위원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승상께서는 내가 반역할 것을 진작에 알고 나에게 비책을 알려주셨다. 네가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하고 3번 외칠 담력이 있다면 내 너에게 한중을 바치겠다. 양희의 말을 들은 위원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공명이 살아있다면 두려웠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구나. 3번이 아니라 3만 번이라도 외쳐주지. 잘 들어라.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그때였습니다. 위원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어서 빛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위원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그의 목이 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대였습니다. 사실 공명은 이미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마대에게 위원의 곁을 지키고 있으라고 분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희에게 비단 주머니를 주어 위원을 해치울 시기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공명의 시신은 유장이 있는 성도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승상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정군산에 장사를 지내되 아무런 재물도 올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유장은 공명의 말에 따라 정군산에 공명을 묻고 사당을 지어 매 계절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공명이 세상을 떠난 뒤 삼국의 정세는 잠시 조용한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사정은 달랐지요. 다음 이야기는 가장 사건이 많았던 위나라의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